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 5번째 시간인데요. 참고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갑니다. 제가 출강하는 학원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또는 지금 밴드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강의에 사용되고 있는 그림 노트 있죠. PPT 이 교재가 자료가 1월 4일 날 그죠? 1월 4일 날 해커스 공인중개사 그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거 참고로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그쪽을 통해서 문의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그래서 앞에서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판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고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하셨고요. 그거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에서는 어떤 금액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할 거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거든요. 그럼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그거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2023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됐고 작년 2024년도 35회 시험에서 역시 이제 과세 표준이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36회 시험에서도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죠. 자, 취득세 과세표준 구체적으로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서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달라지는데 어떤 행위든 간에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은 기준 유형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다.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가액. 그러면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0억짜리를 5년 연부다? 그럼 1년에 5년 연부면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억. 2억을 뭐라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 연부 금액이죠.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이를테면 10억짜리 부동산을 5년 연부 계약했으면 취득세 5번 내라 이거죠. 1년에 한 번씩 5년 동안이니까 10년이면 10번으로 나눠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런데 그 외에 연부 취득이 아니라 일반 매매의 경우는 뭘로 가느냐. 그래서 유형과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을 유상거래, 매매 등으로 취득을 했을 때 과세 표준을 뭘로 할 것이냐. 또 부동산을 승계 취득 중에서 대가 없이 그 중에서도 상속 증여가 있는데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때 또는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을 때 이게 승계 취득이고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 있겠죠. 또는 원시 취득하면 건축물을 건축 등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토지의 경우는 매립 간척을 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또는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가정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거 취득한 걸로 보는 간주 취득이 있잖아요. 이런 행위에 따라서 기준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먼저 정상적이다 그러면 유상 그러면 매매죠. 매매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알아 실제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그럼 증여는 뭐냐? 무상으로 받는 거죠.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커요. 그런데도 증여는 의사표시 뭐 내가 너한테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있는상은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낙. 그래서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던 걸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여는 본인이 세부담이 크다는 걸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많이 부과해요.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하겠다. 시중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상속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상대방한테 안 물어봐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상속은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건물을 새로 지었다, 지목 변경을 했다. 그럼 원칙이 뭐예요? 실제로 건물 짓는데 원시 취득한 공사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유상, 상속, 증여, 원시 취득에 따라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사실상 취득 가격, 또 하나는 시가 인정액,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를 위에 뭐라 그래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거래 행위에 대해서 볼 거고, 그럼 여기서는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뭔데? 이거는요, 거래 상대방과 취득한 날짜,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다 더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합친 걸 사실상 취득 가격. 이를테면 여러분 주택건설 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분양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여러분 분양 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회사에 주잖아요. 그럼 거래 상대방한테 주택건설 회사한테 실제로 지급한 게 10억이야. 그죠? 그 10억이 취득 가격이 아니라 그 10억에다가 입주하기 전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빌트인이라 그래서 아파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냉난방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 그런 비용이 1000만 원 소요됐다. 그러면 분양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10억, 1000만 원, 이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었다면, 컨설팅 비용이 있었다면 그런 비용도 더하라. 이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고요. 그럼 시가 인정액, 그러면 쉬운 예로 얘기하면 시중 가격. 그러면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뭐냐?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전 6개월이에요. 증여받기 전 6개월부터 증여받은 날까지, 아니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후 3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 전후 6개월이 아니에요. 전 6개월, 증여받은 날로부터 후 3개월, 요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 가격이 있거나, 아니면 경매로 취득했다면 경매 가격, 공매 가격, 그런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그런 가격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아파트 아버지가 취득하기 전에, 저한테 증여하기 전에 경매로 10억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낙찰받고 3개월 정도 돼서 나한테 증여했다. 그럼 나는 취득하기 전,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전 6개월 안에 아버지가 낙찰받은 금액 10억이잖아요. 그것을 나의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 6개월 안에, 후 3개월 안에 매매, 공매, 경매, 감정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한다. 그런 걸로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가 표준액은 뭐냐?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되는 가격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격이 고시가 되는데, 그렇게 고시된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토지는
매년 5월 말에 늦어도 5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고시하죠. 그래서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또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인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고 이런 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70% 정도 시가 반영률을 반영을 해서 매년 늦어도 토지보다는 한 1개월 빨라요. 4월 말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 등의 건축물은 뭐냐? 매년 한 번 이상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고시한 가격, 그런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취득가격하고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을 알아봤어요. 그럼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 이 중에 가격이 제일 낮은 건 역시 시가 표준액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높은 건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시가 인정액은 유사하지만 어느 것이 더 크고 적으냐 단정할 수는 없죠. 보편적으로 보면 시가 인정액이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 중에서 어떤 거 시가 표준액 있죠? 예, 시가 표준액으로 가면 취득세 부담이 적어요. 그렇지만 취득 가격이 낮은 대신에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테크, 재테크라고 할죠.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할 때 취득 가격을 높게 해서 취득세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테크, 세금의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이런 가격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거래 행위에 대해서 보죠.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위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과 다음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는 그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하며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즉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1번, 2번, 7번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1번, 2번, 7번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이 얘기는 법인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대출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발생했으면 건설기간에 발생한 공사원가에 포함하는데 1번의 경우 법인만 포함해요. 왜? 개인은 인정해 줄 수 없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1번 법인만 포함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는 할부이자 등은 실제로 법인은 회계장부의 지출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인정해 주지만 개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3번 농지보존 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살림 조성비는 토지원가에 농지원가에 포함시키고요.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또 취득대금 외에 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이를테면 5번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아파트 부동산 매매로 거래를 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대출금이 4억이 있어요. 그것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 거래를 한다면 10억에서 대출금 떠안는 조건이니까 4억을 뺀 나머지 6억을 지급하죠. 그럼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지급한 건 6억이에요. 그럼 6억에다가 채무 인수하는 거 4억을
쳐야 취득 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실제로 상대방한테 지급한 금액에다가 채무 인수액이 별도로 있으면, 조건 부담액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한다. 다음 6번 국민주택 채권. 여러분, 주택을 취득할 때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을 구입하는데, 채권을 구입했는데 중도금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뭐합니까? 매각을 했어요. 팔았어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파는 걸 할인했다 또는 전문용어로 깡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 발생한 매각 차손 있죠. 손실, 손해본 거. 만기까지 가면 1억인데 만기가 되기 전에 지금 금융기관에 가서 할인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자 빼고 나머지 주는데 그것도 손실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다만 6번의 경우 조금 더 들어가면 매각 차손은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발생한 손실은 전액 인정해 주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 개인한테 채권을 사고 팔아서 발생한 손실은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금융기관에 가서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 범위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 다음 7번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있죠. 이것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이것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은 중개수수료 조금 줬는데 많이 줬다고 해서 취득가격을 부풀릴 수 있겠죠.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개인은 인정하지 않고 법인만 인정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8번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거나 가전제품을 건축물에 부착시켜서 설치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갔다면 그런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겠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조성하는 기초공사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그리고 2번 할부이자 연체료, 7번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 누가? 개인이 취득할 때. 요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은 첫 번째 유상하면 매매죠. 그럼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뭘로 가느냐? 일반적인 매매는요. 뭘로 가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물론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더해서 취득 가격이라고 하고,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지급하는 거 연부 금액인데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연부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 매매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매매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친인척 간에 부당하게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행위로 거래를 했다. 그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당행위가 뭐냐? 특수관계인과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한 거래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을 한다. 요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주고받은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정상적인 거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으로 가고요. 두 번째, 무상승계 취득은 주고받은 가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무상하면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증여. 그래서 증여의 경우는 원칙이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시중 가격이죠. 그런데 이때 예외가 있어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무한거 납세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것 중에서 특별히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 취득한 사람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 표준액이 낮아. 그럼 시가 표준액으로 하면 취득세 조금 내고 시가 인정액으로 하면 취득세 많이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선택해요? 물어보면 대다수 당연히 시가 표준액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죠. 그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틀려요. 무슨 말이야? 나는 1억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나중에라도 가격이 오르면 팔을 생각이 있어. 그러면 취득세 부담이 적으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좀 부담하고 뒤에 가서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게 절세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취득세 조금 내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둘 중에 하나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우리 법은 그렇게 안 물어봐. 뭐라고 해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뭐 한다? 선택을 한다. 이게 정답이지. 뭘로?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라.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준다. 뭘로 가죠? 기준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상, 무상, 승계 취득이 있고 세 번째 원시 취득이나 간주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었다. 아니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가느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로 가느냐?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아니 원시 취득이나 간주 취득을 하는데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여러분 법인은 회사 장부에 지출란에 기재된 건 법인세법, 소득세법, 재무제표 기치, 기업의 기준, 상법 다 준수하면서 기재됐기 때문에 기업에게 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장부에 대한 건 세법은 인정해 줍니다. 기업에게 기준 존중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줘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어. 장부가 있어도 부풀려서 또는 축소해서 기재하기 때문에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이 원시 취득 또는 간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이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수험생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틀릴 수 있는 지문. 개인이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려요. 개인이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다만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요 지문이 법조문에 있을 때, 요 지문이 문제에 있을 때, 요런 내용이 있을 때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지 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건 아니다. 개인이 원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랬을 때만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 결정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례 자주 발생하지 않죠. 어떤 거?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뭡니까?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금전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갚겠다. 이게 대물변제예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뭘로 가는가? 대물변제 금액. 이를테면 내가 갚아야 될 채무가 10억이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15억짜리로 소유권 이전해 준다. 이게 대물변제잖아요. 그러면 대물변제 금액이 원래는 얼마인데 변제할 채무는 10억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얼마? 15억짜리로 줬어요. 그러면 이때 대물변제액으로 10억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시가,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보다 대물변제 금액이 낮아. 그럴 때는 뭘로 간다? 적은 경우는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그러니까 대물변제 해야 될 그 금액이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면 시가 인정액으로 가야 취득세 많이 부과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대물변제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친인척 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볼 것도 없이 벌로 가라.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두 번째, 부동산을 교환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갑하고 을이 상가 부동산과 아파트를 교환한다. 그러면 양쪽 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뭘로 가느냐? 일반적인 경우는 넘겨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넘겨주는 이전해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갑니다. 높은 금액. 다만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시가 인정액이다. 여기서도 부동산 시가 이전받는 부동산과 넘겨받는 부동산과 이전해주는 부동산의 가격을 비교해서 높은 걸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5회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이전받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간다는 거 점검하시고요. 다음 양도담보가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갚을 때까지만 채권자한테 담보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했는데 관계에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물건으로 변제, 메꿨다. 그때는 뭘로 할 거냐? 원래 갚아야 될 채무액 있죠? 그것이 과세표준이야. 그런데 채무액은 10억인데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15억짜리로 넘겨줬다면 그럼 채무액이 10억이고 시가 인정액이 15억이면 채무액이 무엇보다 적어요? 시가 인정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때는 뭘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역시 이것도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뭘로?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과세표준 유형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요거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35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지만 36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출제가 가능한 그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원래는 내일 주말인데 내일에는 수업이 없지만 일정상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세표준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기출지문 있죠? 기출지문은 내일 해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설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기출지문은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답을 맞출 수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